안녕하세요. 준환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제가 오랜 쉼 끝에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찾아보니 400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더라고요. 사실 아무런 공지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계약도 없이 쉬게 되었던 거라 다시 시작하는데 고민이 많았어요.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보면 어떡하지? 아무도 반응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동안 구독하셨던 분들도 많이 떠나셨겠지? 하는 고민들이요. 그래서 한편으론 두려움도 컸었던 것 같아요. 물론 가장 발목을 잡았던 이유는 무기력증이었지만요. 그러다 언제까지 고민만 하며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서 영상을 만들어 올렸는데 제 고민이 무색할 만큼 댓글로 응원해주시고 또 공감해주셔서 저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저와 같이 무기력에 빠져 계신 분들이 많아서 좀 놀랐어요. 저보다 더 오랜 기간 지내신 분도 계셨고요. 이 무기력이라는 게 참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벗어나기 위해 무언가를 시작해 보려고 해도 의지가 금방 꺾여버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작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시작이라는 말에 예민한 당신에게 라는 책인데요.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를 당한 작가님은 그 순간 주마등처럼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며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은행원에서부터 검찰 수사관, 늦은 나이에 중국 유학 등 여러 도전을 이어가며 우리에게 멈추지 말고 숨가쁘게 달리라고 말합니다. 쳇바퀴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작은 도전에도 전전긍긍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책이 여러분에게 해답을 내려줄 것입니다.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무언가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준비가 덜 되어서, 돈이 없어서 시작할 수 없는 핑계는 헤아릴 수 없죠. 그러나 일단 시작해서 가다 보면 길이 나고 길이 보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망설이고 주저할 시간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운 시작의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혼자라면 힘들 수 있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용기 내서 한 걸음 나가봐요. 그럼 책 읽어드릴게요. 응급실에서 시작된 두 번째 인생. 여기저기 피범벅이었다. 머리 여러 군데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 앞니 두 개는 반쯤 깨졌고 오른쪽 무릎이 마비된 듯 감각이 없었다. 희미하게 정신이 들었다. 아마도 슈마의 따귀와 버럭 고함에 기절한 뇌가 놀라 정신을 차린 것 같았다. 전성기 때의 총명하고 날렵함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죽지 않았다는 느낌적인 느낌이었다. 따스한 햇살과 함께 아프지 않게 코끝을 스치는 가을바람이 향기롭고 달콤했다.
하마터면 영영 못 맡을 뻔했던 고마운 향기였다. 슈마허는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손을 흔들며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위험천만했다. 일어서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만신창이가 된 몸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차가 잡히지 않자 다시 내 옆으로 온 슈마허는 미동도 없는 내가 큰일이라도 난 것으로 알았는지 연신 따귀를 갈기며 자면 죽어를 반복했다. 나는 분명히 숨을 쉬고 있었는데 무슨 영문인지 슈마허에게 괜찮다고 말을 못하고 죽은 듯이 눈을 감고 있었다. 아마도 슈마허가 갈긴 따귀에 대한 반발이었던 것 같다. 다시 버스와 트럭 몇 대가 1차선으로 달려오다 급하게 차로를 바꿔 3차선으로 피하며 지나갔다. 슈마허의 에어온에도 아랑곳 없이 몇 대가 더 지나간 뒤에야 우리 차와 똑같은 봉고차가 멈춰섰다. 슈마허는 잽싸게 나를 안아 차에 태웠다. 슈마허의 에어온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반 죽어가는 신음소리를 내며 간신히 살아있음을 알렸다. 그것이 오히려 더 그를 걱정스럽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그래, 됐어. 정신 차려. 나는 속으로 계속 대답하고 있었다. 나도 알아요. 나도 잘 알아요. 참 곤란하네요. 아픈 곳은 많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다행히 뇌도 다치지 않고 정신은 온전한 것 같으니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더 이상 버티면 안 되는데 언제까지 이 뺨을 견딜 수 있을까? 슈마허는 운전자에게 환자가 매우 위중한 것 같으니 최대한 속력을 낼 것을 부탁했다. 여차하면 자신이 운전대를 잡을 기세였다. 압불싸. 아닙니다.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더니 슈마허보다 더 빨랐다. 속도광 세계 1, 2위가 이 차 안에 있는 듯 했다. 화가 났다. 이러다 병원에 가기 전에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과속인데 나는 3번이나 진실을 고백할 기회가 있었지만 번번이 때를 놓치고 말았다.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했거늘. 얼마나 과속을 했는지 예상 시간보다 40분 일찍 도착했다고 운전자는 의기양양했다. 과속은 위험했지만 나도 그분처럼 고속도로를 달리다 멈추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새삼 존경스러웠다. 어찌되었든 고맙다고 해야 했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3년 전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수술받았던 그 병원 응급실이었다. 아버지가 누우셨던 그 침대라고 생각하니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놓였다. 그 편안함 속에 나는 여전히 의식불명인 것처럼 누워 있었다. 갑작스러운 환자로 응급실에 생기가 돌았다. 지금이라도 괜찮다고 말할까? 잠시 망설이는 순간 또 타이밍을 놓쳤다. 어금니를 굳게 물고 있는데 서너 명의 간호사들이 왁자지껄 몰려왔다. 이내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만든 그녀들의 수군거림. 이번엔 네가 한번 해봐. 의식 없는 것 같으니까 겁내지 말고 배움대로 맘 놓고 해봐. 실눈을 뜨고 봤더니 실습 간호대생 명찰이 보였다. 실습생은 약간은 힘이 들어간 내 왼쪽 팔뚝을 거칠게 잡아 끌고 대뜸 주사기를 들었다.
살려면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 가 나오기도 전에 앙증맞은 주삿바늘이 내 입을 막아버렸다. 허리춤에 양손을 얹고 바라보던 간호사가 말했다. 아니, 잘못했잖아. 다시 해봐. 맙소사. 내 팔뚝은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빨간 피가 쪼르르 흘러내렸다. 몇 번이고 주사기를 찔렀다 뺐다 하는 느낌이었다. 성공이라고 했다. 실습생이 눈물나게 고마웠다. 다음은 CT 촬영실이었다. 오는 내내 괜찮은 느낌이었지만 내가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으로 미루어 필시 무슨 이상이 있을 것 같았다. 놀랍게도 결과는 특이 증상 없음이었다. 다행이었다. 뇌에 이상이 없어 입원을 위해 광주로 향했다. 뇌진탕 등 2주 진단이 내려졌다. 죽지 않았을 뿐인데 태어나 가장 큰 효도를 했다고 생각했다. 몇 바퀴를 구르며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파손된 봉고차는 죄인처럼 폐차장으로 끌려갔는데 그 후 소식은 모른다. 큰맘 먹고 장만했던 정장이 못내 아쉬웠다. 내 몰골처럼 곳곳이 찢겨 더 이상 입을 수 없게 되었다. 슈마어에게 미안했다. 그 당시 당황하던 모습이 눈에 선했다. 바로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야 했다. 평소 과묵했지만 잔정이 많고 아픈 아들을 위해 열심히 생활하시는 분이셨다. 슈마어 때문에 살아났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 못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슈마어는 어땠을까? 외상은 입지 않았지만 슈마어가 나보다 더 큰 내상을 입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왜 못했을까? 뜻하지 않게 상처를 준 나 자신이 몹시 어리석게 느껴졌다. 극적으로 32번째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두 발이 없는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좋은 신발이 없다고 불평했다.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다. 생각하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 달리면 보이는 것들. 물은 끓고 난 다음에 수증기를 발생시킨다. 엔진은 증기 게이지가 212도를 가리키기 전에는 1인치도 움직이지 않는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미지근한 물로 인생이라는 기관차를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때 일어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현상. 그는 멈춰버리고 말 것이다. 열정은 불 속의 온기이며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숨결과 같은 것이다. 주타번. 전주 벚꽃 마라톤 현장. 두 눈을 질끈 감고 출발 총성을 기다렸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이었는가. 여기저기서 준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힐끗힐끗 쳐다보는데 자신감이 뚝 떨어졌다. 풀코스에서 5km 건강 마라톤에 이르기까지 여러 코스 중에 왜 무모하게 풀코스를 선택했는지 잠시 후회가 됐다. 잠시 후회가 되었다.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이라도 먼저 출발해 보려고 맨 앞으로 비집고 나가는 순간 총성에 화들짝 놀랐다. 이등병 때 신물나게 들었던 그 소리를 다시 들으니 먹먹해진 심장이 중대장처럼 명령을 내렸다. 출발. 너는 할 수 있다. 반복되는 안내방송에 몇 번이고 매트를 밟은 후에야 안심하고 뛰어나갔다. 200m를 달려 운동장 정문을 빠져나가려는데 숨이 턱 막혔다.
많은 시민들이 들꽃처럼 길 양쪽으로 늘어서 함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한 달 전부터 직원들에게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한다고 큰 소리치고 내일은 휴가까지 냈는데 호흡을 가다듬고 하늘을 보았다. 겨우내 호강했던 먹구름은 길을 잃었고 찬란한 봄하늘만 마냥 즐거운 듯 제정신이 아니었다. 오른발을 힘껏 내디디며 이를 악물었다. 약간 속도를 냈다. 발걸음이 날아갈 것만 같았다. 이대로라면 금강산 꼭대기를 박차고 신의주까지도 한달음에 달려갈 것 같았다. 5km쯤 달렸을까? 아랫배에 중압감이 밀려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붕괴 조짐까지 감지됐다. 이 무슨 불상사인가? 수험생처럼 만반의 준비를 다한다고 호들갑을 잔뜩 떨었는데 이를 어쩐다. 휙 지나가는 노련해 보이는 아저씨에게 해결 방법을 물었더니 너무 싱겁게 대답한다. 퍼내야지 뭘 어떻게 해. 아, 그렇구나. 한국 최고 기록 2시간 7분 20초. 현재 컨디션으로는 가능할 것 같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 10km 통과 시간을 보니 56분이었다. 아니 이럴 수가. 너무 늦었잖아. 물을 한 컵 낚아채 밥 모금 마시고 도로 쪽으로 힘껏 던졌는데 손이 빠지는 줄 알았다. 서서히 숨이 가쁘고 장단지에 무게감이 밀려왔다. 이제 고작 4분의 1 뛰었는데 지친다고 생각하니 까마득했다. 무모한 도전인가? 큰 소리부터 치던 나 자신이 미웠다. 20km까지 2시간을 목표로 정했다. 가만히 한 달간의 연습 과정을 떠올려 보았다. 선배의 동아 마라톤 완주 자랑에 도전을 선언하고 연습에 들어갔다. 연습 첫날 100m도 채 달리지 못하고 숨을 헉헉거리며 걸었다. 시작은 언제나 힘들다. 조용히 포기할까? 며칠간 나 자신과의 줄다리기가 이어졌지만 선택은 포기가 아닌 도전이었다.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장흥 탐진 강변을 달렸다. 강가라 그런지 짙은 안개가 단단하게 진을 치고 있는 날들이 많았다. 그것이 내 미래를 가로막는 벽으로 느껴졌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날들을 나는 벽 앞에서 좌절했던가. 그 벽의 이름은 가난과 대학 실패라는 열등감이었다. 크고 작은 벽들이 넘을 테면 넘어봐 라고 잔뜩 인상을 쓰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넘지 못하면 이 벽들은 더 신이 날 것이다. 나는 이 벽을 뛰어넘기로 마음먹었다. 속도를 냈다. 한참을 달렸는데 꿈속처럼 편안했다. 아무리 속도를 내도 숨이 차지 않았다. 서서히 안개가 걷혔다. 어쩌면 그 벽들은 내가 겁먹고 스스로 세워놓은 한계였다. 마치 어린 코끼리가 자신을 메어놓은 강한 말뚝에 길들어 거대한 몸집이 되어서도 그 말뚝을 벗어날 생각을 못하는 것처럼 내 전력 질주에 벽들이 차례대로 무너져 내렸다. 저녁에는 공설운동장 외곽을 20바퀴씩 돌았다. 짧은 연습 기간에다가 중간에 축구 시합을 하다가 종아리를 다쳐 일주일간 연습을 못하기도 했다. 5월인데 벌써 태양이 뜨거웠다. 20km 지점이다. 초코파이와 물이 보였다.
두 개를 덥석 들어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다. 이렇게 달콤한 초코파이는 처음이었다. 뛰는 내내 하나 더 못 먹은 아쉬움에 달리기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 20km를 2시간에 주파했고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었다. 마의 30km 지점,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등에 4시간이라고 써붙여진 여자 페이스메이커를 따라붙으며 욕심을 냈다. 이미 한국 신기록은 포기했기에 4시간 완주를 목표로 다시 수정했다. 페이스메이커를 따라가다 보니 점차 내 페이스가 흐트러졌다. 뛰어도 30km 지점이 보이지 않았다. 잠시 걸어보았다. 걷기조차 힘들었다. 도로변에 잠깐 앉았다. 엊그제까지 수줍어하던 벚꽃들이 오늘은 막무가내로 시끄럽다. 파릇파릇한 보리들이 힘차게 솟아나고 있었다. 나도 보리처럼 힘차게 팔을 흔들어 보았다. 발끝에서부터 모든 세포들이 일제히 정신을 차린 듯 온몸에서 힘이 느껴졌다. 다시 달렸다. 옆 사람에게 들리지 않게 속으로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대며 내달렸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는 것이다. 크든 작든 도전은 아름답다. 휠체어를 타고 풀코스를 완주하는 사람들, 목발을 짚고 도전하는 사람들, 70의 나이에도 벌써 10번째 풀코스를 도전한다며 나를 일으켜 세우시던 그 할아버지의 담대한 눈빛. 그들을 보는데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조그만 실패에도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려 했다.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집을 짓고 힘들어했다. 휙휙 나를 추월하는 사람들. 내가 이기려는 것은 저 사람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빠르고 느리고가 무슨 상관인가? 내가 두려워할 유일한 것은 느림이 아닌 멈춤이다. 이제 뒤는 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꼴찌면 어떠하랴. 나 자신에게 한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지. 아주머니 한 분이 내 앞을 지나쳤다. 35km 지점.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았다. 포기할 것인가, 나아갈 것인가. 다시 잠시 앉았다. 단단해진 종아리는 이제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다. 풀코스는 정말 장난이 아니었구나. 기어서라도 5시간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모두 철수하고 교통통제도 해제한다고 했는데 이를 악물고 물 묻은 스펀지를 온몸에 문지르고 나를 밀고 끌고 다그쳤다. 드디어 40km 꼬린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들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출발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꼬린 지점을 향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이 카타르시스. 메인 스타디움 전광판 시계를 보니 4시간 35분을 향하고 있었다. 트랙에 들어섰다. 아내가 먼저 나를 알아보고 환호성을 지르며 아들과 함께 오고 있었다. 잠깐 멈췄더라면 눈물을 보일 것 같아 맹렬히 달렸다. 무슨 생각을 했던지 손도 치켜들지 못하고 꼬린 지점을 통과했다. 아들을 번쩍 들어올렸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가로막는 많은 벽 앞에 직면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외모나 건강이 벽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이 벽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라난 환경이나 나약한 정신이 벽이 되기도 한다. 그 벽 때문에 자주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넘어지기도 한다. 그 벽은 무너졌다가도 소리 없이 또아리를 틀고 또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벽들이 때때로 자신을 더 강하게 단련시키고 성장시키는 선물이 될 수 있다. 벽 앞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용기를 내어 부딪혀보자. 오늘 나는 내 앞의 벽을 힘차게 뛰어넘었다. 난공불락. 6급 승진이 워낙 늦어 사무관 승진에 대한 미련을 접고 2020년에 명예퇴직하기로 마음을 먹고 퇴직을 대비해 노무사 자격증 취득 시험에 도전하기도 했다. 공안부 근무할 때 많은 노동 사건을 접했던 터라 평소 관심이 있었다. 노무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노동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근로계약 관계, 퇴직금 문제, 징계, 해고, 직장 폐쇄 등 재반 근로 문제에 있어서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변한다. 시험 1차는 민법, 사회보험법, 노동법, 경영학 개론으로 40점 꽈락에 평균 60점 이상이면 통과하고 2차는 사례형으로 노동법, 인사노무관리, 행정쟁송법, 민사소송법으로 상대평가다. 1년에 평균 300명 정도 선발한다. 대부분 젊은이들이 합격자의 대다수여서 50세가 넘은 내가 도전하기에는 만만치 않아 보였다. 1차 응시 조건은 영어 공인 점수가 필요했다. GTF 65점 이상, 토익 700점 이상, 탭스 340점 이상 등이었다. 그래도 좀 쉽다는 GTF를 택했는데 이미 영어에 손을 놓은 지 거의 20년이 되어 65점을 넘는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 Nice to meet you. Have a good day. 정도만 머리에 맴돌았다. 노무사 하는데 영어가 왜 필요할까? 국제화 시대에 왜 꼭 영어여야 하나? 의문이었다. 중국어는 왜 포함이 안 되는가? 순전히 자신 없는 내 마음 때문에 나온 불만이었다. 실로 오랜만에 영어책을 폈는데 검은 것은 글자요, 흰 것은 나의 창백한 마음이었다. 거의 매달 2회 시험이 있는데 첫 번째 도전한 시험에서 평균 43점으로 합격과 한참이 멀었다. 공부는 하지 않고 이곳저곳 정보를 알아보니 연말 시험이 난이도가 낮다는 소문을 듣고 12월 마지막 시험에 응시했는데 역시 평균 57점으로 불합격했다. 영어를 통과해야 1차 시험이라도 응시할 수 있는데 참으로 난감했다. 새해 2월에 진행되는 시험까지 응시했으나 이번에도 역부족이었다. 그해 5월에 실시된 1차 시험은 영어 때문에 원천 봉쇄가 되었고 다음에 1, 2차를 목표로 했다. 노무사 학원 역시 서울 신림동에 주로 있었다. 주말을 이용하여 학원 강의를 듣기로 했다. 집에서 학원까지는 왕복 4시간 이상이 걸렸다. 여러 번 지하철을 갈아타고 마지막은 버스를 타야 했다. 수강생들로 북적이는 강의실을 보고 깜짝 놀랐다. 대부분이 20대의 아들 또래였다. 맨 뒤쪽에 겨우 자리를 잡고 앉았다. 여기도 1타 강사는 오프라인 강의 듣기도 쉽지 않았다. 순식간에 매진이 되고 다른 교실에서 동영상으로 강의를 듣는 반도 꽉 찰 정도였다. 눈에 불을 켜고 열심인 젊은 청년들을 보며
감탄이 나오면서도 마음이 착잡했다. 그러나 어쩌랴. 나도 이제 곧 퇴직인데 칠판이 멀어 글씨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딱딱한 의자에 한참을 앉아 있으려니 좀도 쑤시고 졸음도 쏟아지고 나이 먹고 뭘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러게 이보게 젊었을 때 좀 열심히 하지. 사람은 때가 있는 법이야. 공부할 때, 놀 때, 여행할 때, 효도할 때. 그렇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 누군가 내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래. 그때는 잘 몰랐지. 아무도 나에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 나침반이나 지도를 내게 좀 보여주고 알려줬으면 시행착오를 덜 겪었을 텐데 말이야. 맞아. 내 사전에 늦었다는 단어는 없어. 나는 나에게 힘주어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파김치였다. 기껏 머리에 저장된 수업 내용도 순식간에 사라졌다. 집에 와서 틈틈이 영어 공부도 해야 했다. 1년이 금방 지나갔다. 그해 12월 성동구에 있는 중학교에서 치른 지텔프 시험에서 드디어 67점으로 합격선을 장렬하게 통과했다. 이듬해 치른 1차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자신감으로 9월에 있었던 2차 시험에 응시했다. 인천 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치른 2차 시험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이었다. 시험은 2과목씩 이틀에 걸쳐 진행됐는데 사례 한 문제당 보통 16페이지 답안지를 펜으로 직접 써야 하는 시험이었다. 공부한 문제가 나왔다고 해도 연로한 내가 시간 안에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틀 동안의 격전을 치르니 맥이 쭉 빠졌다. 2차 성적 42.33점으로 합격선인 60점에 턱없이 부족했다. 이 시험은 내겐 너무 까칠해. 쉽게 허락할 것 같지가 않아. 그냥 차분히 민법 공부하는 게 낫겠어. 워낙 초라한 성적을 받고 보니 너무 무모한 도전 같았다. 내년에는 1차 면제를 받기 때문에 다시 도전해볼 여지는 남아 있었다. 문제는 확신이었다. 20대의 대학생들이 거의 합격생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야말로 노장인 내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졌다. 1차를 면제받고 다시 도전한 다음의 2차 시험 역시 노무사 씨는 냉정하게 나를 거절하며 말했다. 당신은 아직 때가 아니야. 그 정도 노력으로는 어림도 없어.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여? 천만의 말씀. 인생에 쉬운 게 어디 있겠어. 노무사 씨 말이 100번 맞았다. 명예퇴직 날짜를 헤아리며 나는 잠시 멈추기로 했다.